예, 돈 잘 버는 증권 매너가 듣는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 시황 흐름 읽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제 2,800을 도전하다가 이번 주에 조금 주춤한 모양새인데요. 미국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오락가락. 또 FOMC를 이번 주 이제 시작이 됐죠. 네. 두 가지 포인트 포함해서 뉴욕 증시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부양책은 이제 1,600억 달러 정도로 조정이 되면서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졌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타결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는 이거죠. 앞으로 더 이상 나올 호재가 무엇인가? 호재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냐 하는데, 현실은 역사상 지금 최악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의 사망자를 넘어서는 3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 그리고 매일같이 확진자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백신이 현실화되어서 보편적으로 백신을 맞기까지는 최소한 1분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이런 현재의 상황.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요. 요 다음번에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상원의원 결정 선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연초죠. 어떻게 네. 될지가 앞으로 그 정치적으로는 가장 크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이 부분은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선거인단에 의해서 이제 선출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오늘 나타났던 미국 시장의 현상, 이게 더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무슨 현상이냐?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상당히 가열차게 일어나면서 엔화 대비 0.4% 정도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잘 그 6.55 근처에서 잘 버티던 위안화도 떨어졌다, 다시 올리다 또 다시 떨어지면서 6.51까지 다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밀렸고요, 환율이. 원화는 뭐 이미 사전에 먼저 많이 밀려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물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고, 미국 물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냐, 기술주가 갈 것이냐에 대한 지금 상당한 고민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이후에 그동안 산업재나 컨택주들로 다시 갈 듯 하다가 다시 못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일단 FOMC 관련해서 지금 시장은 기대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시장에서 기대가 많으냐? 채권 시장에서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기대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완벽하게 충족이 못 될 경우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대감이 가득하냐면 이거죠. 바로 연준은 장기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바꿔주고 채권의 평균을, 기간 평균을 늘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고조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충격을 받는데, 어디가 충격을 받냐면 채권 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채권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금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달러화는 더 약세될 가능성이 있고요.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FOMC의 결과가 하루 이틀짜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급 상황 짚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7거래일 자금이 유출됐다. 이 얘기하고 외국인이랑 엮어서요. 외국인은 11월에 가열차게 순매수를 했는데 12월 들어서는 1조 5천억 순매도이고요. 개인들이 이달 들어서 12월에 3조 2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동학개미들의 이제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것인가? 뭐 기관들은 사실 뭐 그렇게 뚜렷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외국인과 개인들 수급의 흐름을 좀 읽어주세요. 일단 펀드 자금에 유출되는 것은 네. 개인들이 이제 직접 투자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올 한 해 내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 펀드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고, 또 하나 혹시나 이것들을 기재부 관련 저희 금융 관련 분들이 보신다면 왜 공모 펀드가 이렇게 전멸적 상황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와 전체 주식시장 규모, 그리고 펀드 규모 대비 공모 펀드는 이제 정말
소소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펀드 중에 이제 사모펀드가 많이 생겼고, 그나마 네. 이제 개인들은 또 직접 투자하려고 나가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ETF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네.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생겼죠. 비용도 싸고, 예. 그리고 실적도 내 마음대로 제어가 가능한. 물론 시장이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ETF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불가피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모펀드 쪽에서의 스타 펀드들이 못 나오기 때문인 이유도 상당히 큰데 스타 펀드들이 못 나온 이유는 사실 지금 운용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0% 이상의 주식을 담고 있어야 되고 현금화를 잘 못하는 구조적 문화 그리고 또 벤치마크 추정형의 구조적 문화가 초과 성공하는 펀드들을 거의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내가 ETF 잘 골라서 업종 ETF 잘 골라서 초과 수익을 내야지 하는 욕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모펀드가 지금 전멸적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저가 이제 중간에 끼인 입장으로서 저는 개인 자산을 받아서 개인 자산을 운용해 주는 입장이고 그러나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관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자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오히려 지금처럼 직접 시장에 참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 전문 펀드들이 좀 승하기를 진짜 바라는데 현재 문화에서는 승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그 연준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국에서 철수냐 아니냐 이건 아직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신흥국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매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지나야 본격적으로 판가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뭐 10억 대주주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부 파는 물량도 나올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1월 달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들이 한국 시장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은 너무 많은 비중으로 갖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 IMF 때 그렇게 얼마 안 되는 푼돈 가지고 와서 다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다 부자가 됐는데 사실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 외국인들 손에 있을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보면 지금의 과정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고 단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충격적인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그때부터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그러나 문제는 금리를 올릴 때쯤 되면 마음은 굉장히 좋으실 것이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얼마나 역으로 거스릴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가져가겠다는 건 뭐 연준이 어느 정도 사실은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뭐 한 후년까지 2022년, 23년까지 네.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에 뒷단에 있었던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장기물을 사주면서 장기물 금리를 찍어 눌러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대략 한 1% 내외에서 멈춰주기를 바라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1%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다시 잠깐 0.8대 내려갔다 다시 0.9대로 10년물 금리가 올라왔는데 이 상태면 1.2도 통과해서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뭐 채권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실제로 페드에서 발표하고 있는 10년 break even rate, 그러니까 10년 본정 금리,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 받으면 인플레이션을 상쇄해 주는 정도의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10년물 기준으로 1.88%예요. 그리고 5년물 기준으로 1.83%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2%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온다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는 이제 그래서 평균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에서 2.5% 정도까지는 용납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뭐 쉽게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나는 거 오히려 조금 원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실물 시장에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되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그게 2022년이든 네, 그 2021년 후반이든 행동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동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경기가 회복이 덜 돼 있는데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면 골 때리는 거죠. 네, 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사실 지금 시장, 앞으로의 시장, 내년 상반기 시장에서 가장 첨예한 그 금융시장의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SCI 선진지수 편입 이전에도 몇 차례 언급이 좀 됐었는데요. 그 얘기는 오늘 못 하겠네요. 이제 전략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배당 이제 연말까지 기회들이 이제 배당주에 대한 그 투자 기회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략하고 배당주 얘기도 좀 좋게 보시는 섹터 배당주 얘기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최근 시장은 전반적으로 사실 이게 뭐지 하고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10년간의 박스권에 고정되어진 삶을 살다 보니 박스권에 경험했던 게 모든 것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이 두뇌라는 건 두뇌에서 몇 년간 반복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또는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두뇌 회전과 두뇌 개선을 지금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두뇌 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즉 무슨 말이냐면 10년 박스권이 깨졌습니다. 그것도 상방으로 깨져서 위로 가고 있어서 과거처럼 이쪽 섹터가 오르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 섹터가 오르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장이 아니고요. 대세 상승이라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다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아직 덜 오른 대형주에 올라타라. 예, 이미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오른 거 말고 안 오른 거. 왜냐하면 매기가 분명히 붙는다. 돈이 넘치기 때문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랫목 일부만 따뜻했는데 앞으로는 이 아랫목이 점점 커지면서 온 방이 따뜻해지는, 옛날엔 구들짝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온 방이 따뜻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얼었고 모르겠어 이러신 분은 정말 저평가된 대형주.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배당을 많이 줘요. 네, 네,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자리 잡고 있으시면 그 은행에서 못 얻는 수익을 몇 배를 얻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그걸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살짝 앞으로의 그림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또 다음번 오실 때 또 내년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